갈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저번 주에 우리가 갈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 리마인드 하면 갈등은 어느 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조직 또 나라를 망치게 하지만 뭐 하여튼 갈등을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긍정적인 것을 끌어와야 돼요. 갈등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어느 조직 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인자로 끄집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회적 어떤 갈등을 통해 가지고 퍼붓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지금 있는지, 그다음에 갈등을 잘 못 풀었을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떻게 다시 이제 갈등을 잘 매듭져 가지고 어떤 성장의 어떤 동력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갈등 엄청나게 비용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갈등 때문에 나라에서 또 갈등 그 조정위원회도 들어가서 하여튼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위층과 아래층의 어떤 층간소음도 막 갈등이잖아요,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마어마한 거죠, 선생님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갈등을 이제 하게 되면 시작되면서 내면의 동기도 찾아야죠. 뭐냐 문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러내서 정확히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낸 부분들을 저번 주에 갈등의 3대 요소에서 보면 경청 우리가 잘 이제 귀 기울여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공감 그 사람의 그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공감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그 갈등에 대한 걸 지지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갈등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강조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갈등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번 주에 경쟁 대립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쟁 대립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기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주 경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관계를 희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강한 추진력이 있어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자기 입장 고수하고 그다음에 절대 이제 지지 않죠.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다른 어떤 갈등을 이제 유발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얻는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제로섬 게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70년대, 80년대 하던 시기란 말이죠. 뭐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위에서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공동체, 지금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우리 시스템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좀 지양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은 뭐냐 단기간 내에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하겠지만 우리 공동체나 아니면 주민자치에서 우리가 실행하는 데서는 조금 좀 지양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협동형이라는 것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양쪽이 서로 간에 이제 협력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윈인 게임이 된다고 했죠. 윈인 시츄에이션으로. 그래서 너도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상대방과 협동적으로 해결을 도모할 때 이제 하는 부분이고 이제 내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아니면 저쪽이 얻은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서로 이해시키는데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목표를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상호관계에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협동 정도만 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직 내에서 아니면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갈등의 어떤 그런 모델로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단점은 뭐냐면 모두가 이제 만족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상대방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절충 타협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중간 지점 찾는 거죠. 절충 타협형이. 우리가 이제
다리로 치면 양쪽 그 저기 막 중간 지점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갖다가 이제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이건 이제 조직의 이익이나 손해도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제 최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차선책 플랜 B까지는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데, 물론 이런 어떤 모델들이 갈등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속의 어떤 그 모델들이 전부 다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으로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뭐냐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조직이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최대 목적을 갖거나 하게 되면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제 내리평을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되는 어떤 그런 주민들의 그 운영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절충하고 타협해가지고 적절히 조화해서 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응해서 그다음에 회피하지 않고 그냥 서로 협동해가지고 중간적을 찾는 거예요. 가장 이제 제가 그 공동체에서 이제 없어서 이제 제거돼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회피보류형이에요. 회피보류형은 이제 뭐냐면 이건 그냥 제가 볼 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건 그냥 어떤 현상 유지하는 그런 거죠. 뭐냐면 이건 내가 괜히 무조건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노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죠.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들을 안 내는 거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괜히 내가 이런 얘기해서 괜히 문제를 발생해서 뭐해?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 또 이거에 반대하는 데에서 괜히 불협화음 만드는 거 아닌가? 자기주장은 전혀 안 해요. 이런 조직은 이제 개혁이나 변화가 전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제거돼야 할 어떤 우리가 공동체에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수능 양보형도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돼요. 뭐냐면 그냥 상대 주장을 그냥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자기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목표나 그 실익보다는 그냥 사람 간의 관계 속에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회피하는 거죠. 뭐냐면 싸우기 싫어.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자기 주장을 잘 못해요. 자기 주장을 잘 못하고 안 하죠, 그냥.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건 이제 내적 갈등이 이제 축적돼요. 안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근데 어느 한 순간 되게 되면은 그냥 끌어올라요. 그래서 올바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소통을 우리가 이런 갈등하고 소통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결과물이 이제 공감이에요, 공감. 이 공감을 이제 올바른 소통하려면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놀랍게도 이제 공감력이 떨어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그냥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고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무감각해요. 우리가 그냥 그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 눈 잘 마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 마주치게 하게 되면 내가 볼 때 내 마음이 들킬까 아니면 내 어떤 뜻이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은 이상하게 진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솔된 사람 보게 되면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감력이 떨어진 사람은 뭐냐면 남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 컨택을 못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좀 혼자인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친구 관계가 깊지 않죠. 왜냐하면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적인 사람들은 많은데
그냥 내가 어떻게 아픔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속내로 털어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속 시간 잘 안 지키지 않는 사람은 공감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각한 사람이 계속 지각해요.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어느 공동체나 조직이나 보게 되면 근데 그 지각하는 회사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각한 사람들의 그 변명도 아주 다양해요. 나중에는 그냥 뭐 아주 그 디테일한 생각 못한 어떤 그 변명까지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좀 저거 느껴지죠. 뭐냐면 측은해지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말고도 뭐 공감력 떨어진 사람의 특징 많죠. 뭐냐면 뭐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뭐 정신 없어요. 그냥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다음에 남 얘기하는데 핸드폰 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뭐 딴짓하고 전화 받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봤을 때 뭐냐면 아 이건 뭐 나하고 대화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엉뚱한 거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효과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요소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감의 이제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게 되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보고 다른 사람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서 자기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떤 이타심, 예를 들어서 남에게 동정심이나 하는 건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동정심은 그냥 마음속에 느끼는 그냥 남에게 연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고 그 느낌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동 속에 우리가 그분이 얘기하는 말의 그 언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 있는 감정이 뭔지 그 속에 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캐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이제 다시 정의하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 생각에 동의하거나 수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니라 공감은 그냥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경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그냥 그 사람 그냥 이런 얘기, 알았어요. 이렇게 동의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회의할 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는 것이지 공감한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경험을 존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은 내 것을 좀 아까처럼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기울이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감정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비우고 이제 우리가 공감을 들으려면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대화에서 효과적인 대화를 방해하는 효율적인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바로 그거죠. 생각들, 선입감, 가르치려는 충동, 단언, 그다음에 뭐 강요 이런 것들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따라해, 말대꾸는 왜 해, 뭐 아니면 이렇게 지시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비판적이고 듣기 힘든 말로 상대가 자신을 향해 얘기했을 때 그 말은 그 사람이 출퇴하는 욕구의 비극적 표현이라고 의식한다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단지 그 사람이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나에게 오해하고 왜곡된 표현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러한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욕구를 하는 그 사람의 감정 방식으로 그 사람의 느낌으로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또 우리가 공감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공감으로 들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찰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그분이 표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말투가 어떤 건지, 말이 그냥 굉장히 하이톤이 돼가지고 막 떠는 부분이 아닌지, 아니면 그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느낌은 어떻게 좀 슬픈지, 아니면 그 다음에 욕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이 대화를 통해서
원하고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캐치하려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경청을 해야죠. 공감을 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부탁, 이제 그분이 얘기하실 때 어떤 부탁을 이제 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그 공감도가 높다고 하면 기업 공감도 높은 데들이 막 기업 실적도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아주 그냥 굉장히 충성적인 고객들이 많죠. 공감도가 많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업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죠. 뭐냐면 김치 냉장고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만도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련 그 과학자가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이따가 이제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김치 냉장고 김장 만드는데 매일 그냥 한국 사람들 김치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부분인데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숙성하면 얼마나 맛있는 걸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공감 속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동정심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이나 불쌍하다는 감정을 가질 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시각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은 담고 있지 않아요. 동정심은 그냥 연민하고 불쌍해 그냥 느낌인 거죠. 그냥 이분 저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감의 예를 보게 되면 이분 디자이너고 이제 전 세계 유명한 분이에요. 패트리샤 모라는 분이 뭐냐면 26살 때 이제 85세 된 노파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면서 그 분장사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분장을 해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10년간 북미 이것저것을 다 다녀봅니다. 차도 타보고 노인들 복지관에 가서 생각해보고 80의 노파의 삶을 살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노인들이 얼마나 이제 공감을 한 거죠. 노인들께서 하는데 생활하는데 얼마나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그분 입장에서 이제 온전히 자기 마음을 갖다 다 시간을 내서 이제 그분 입장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왼손잡이들 사용하는 양손잡이용 왼손잡이들 옛날에는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천대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왼손잡이들이 쓰는 과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양손잡이 과위용을 또 개발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 지금이 이제 우리들 보게 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리내는 주전자 물 끓이면 이제 뭐냐면 시각적으로 안 보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커피를 이제 티를 이제 틀려고 하게 되면 물이 끓으면 삐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주방 기구를 개발해 가지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결국은 공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일으키던 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공감 능력은 우리가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관계에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을 수뿐이 없죠. 사람 관계 속에서 아주 굉장히 인기도 많을 뿐더러 아니면 그분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 하고 느껴지면은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로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 공감 능력을 이제 가르치고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훈련을 통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일상의 작은 순간들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 뇌과학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증명된 부분인데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고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6가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공감 능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공감 능력을 첫 번째는 눈 맞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냐면 얘기하는데 딴짓하면서 대화하는 건 안 돼요. 그다음에 대화 도중에 뭐 핸드폰, 노트북 같은 거 이제 손을 내려놓으셔야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 공감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그냥 첫 번째, 공감의 기본은 눈 맞춤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라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 하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 기울여서 듣는 거란 말이죠.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청자가 한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뭐냐, 10개의 왕이 귀를 열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뜻이. 사람의 본성은 원래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저번 주에 강의 속에 얘기처럼 인간은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고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현자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학식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을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많으면 지식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제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경청하는 것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청하지 않고 말하기만 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이 공감대가 일어날 수 없죠. 왜냐하면 어느 모임에 가고 조직 내에서 자기 말만 해요. 한번 말 꽂으면 10분, 20분, 30분 그냥 자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공감을 이루는 수가 없죠. 대화 속에서. 내가 전체적인 시간이 1시간이면 구성원 내에서 내가 5분의 말을 끝내겠다면 그 말 속에 내가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전달을 해야죠. 대화 속에. 그리고 넷째는 뭐냐면 짧게 말해야 돼요. 뭐냐면 그냥 말할 때 우리가 공동체나 아니면 그 회의 작성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서두를 꺼내놓고 그냥 설교해요. 이거는 옛날 얘기서부터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구구절절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제 딴 것만 얘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먼저 본질을 얘기하는데 본질 속에서 이제 그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구구절절 딴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질 얘기하면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해야 좋은 대화가 되지. 애매하게 이제 얘기해 놓고선 내 말 이해 못한다, 내 뜻 이해 공감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은 또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 길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짧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짧게 설교하지 않고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대화에.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말을 안 해도 문제지만 길게 하는 거, 이게 문제지 짧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한단 말이죠. 뭐냐면 어제 근데 우리가 폐쇄형 예스 아니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떤 폐쇄형 질문보다는 어제 날씨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만나서 위원님들 만났는데 어제 날씨 참 무더웠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어제 날씨 몇 도예요? 37도였죠? 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기분이나 감정,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대화 속에 집어서 좀 더 개방적이고 이제 그 얘기가 그래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가 이제 아드님 아니면 요즘 이제 취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직장을 붙었습니까? 그러면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드님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 직장 취직하기가 무지 어렵다고 하는데 참 요즘 참 젊은 친구들 참 저도 남의 일 같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쪽에 하시면서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남의 감정을 살피면서. 근데 그냥 그런 어떤 개방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모른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는 척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공동체 대화 회의 식상이 그냥 어떤 분위기가 확 깨져 버려요. 저는 저번 주에 참석 못해서 자세한 부분을 모르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다거나 이 부분은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전달해야죠. 근데 그냥 아는 척한다, 아는 척하고 그냥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냥 끄떡끄떡거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회의석에서 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떤 품위가 떨어지죠. 내가 볼 때. 그래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30분 다 됐는데 공감은 동정심과 다르다. 연민이나 어떤 기분이 어떤 그런 느낌이 연민이나 이런 게 아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시각을 온전히 이해해서 자신의 행동 지침을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공감 능력을 높이는 6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마지막 정리하면서 눈 맞춤 이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얘기하면서 딴짓하지 마시고 대화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특정이 경청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절주절 말을 줄여라. 그리고 중간에 껴들지 마라. 내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 듣고 다음에 할 수 있게끔 여유 시간을 주시고 의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왔을 때 그때 대화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영화 같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공감을 형성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엉엉 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평소에 예술, 문학, 영화 같은 간접 경험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짧게 말할 것, 설교하지 말 것, 그리고 5번째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것. 개방형 질문은 좋지만 폐쇄형 질문은 no, yes, no로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것. 이게 우리가 공감 능력을 높이는 우리가 그런 6가지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지라드 이분이 이제 책 중에 상대를 친구로 만들면 그가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이다 하는 그 부분하고 우리가 어린 왕자에서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랑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공감을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만이 가진 가장 특별한 능력은 그 사람 공감 능력이 좋아 하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30분 강의 오늘 강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감 능력 하겠습니다. 네.